찔찔. 그럼 132쪽. 13번부터 17번. 채점. 13번은 종. 14번은 2번. 15번은 기역은 문, 니은은 강, 디귿은 목. 16번은 5번. 17번은 2번. 여기까지 뭐 있어? 없어. 134쪽, 135쪽, 4번, 5번. (4번은) 4번. 4번. 5번은 2번. 여기까지 질문 있어? 없어? 136쪽에 4번. 자, 다음은 말과 당나귀에 관한 설명이다. 말과 당나귀는 매우 비슷하게 생겼다. 암말과 수당나귀에서 태어난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다. 말과 당나귀는 다른 종으로 구분한다. 자, 말과 당나귀가 서로 다른 종으로 분류하는 까닭은 종은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 하여 낳은 자손이 번식 능력이 있을 때 같은 종이다 한다 그랬지. 자, 그래서 노새가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과 당나귀는 다른 종이다. 자, 그렇게 쓰면 돼. 짝짓기 해서 답은 짝짓기 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으면 같은 종인데 자, 암말과 수탕나귀 사이에서 나온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과 당나귀는 다른 종으로 분류한다. 됐죠? 오늘 어제 한 거 이어서 자, 생물의 5개 분류. 자, 생물을 어저께 분류할 때 보니까 뭐 생물 고유의 특징, 자연 분류에 의해서 5개로 구분을 해놨다. 여기까지 했어. 거기서 그 5개 분류에서 개념 알기 위해서 필요한 세포의 구조를 좀 봤어. 자, 세포는 생명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데 하나만으로도 단세포 생물같이 생물을 구성하기도 한다. 대부분 다세포 생물이다. 세포 속에는 각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들 세포 소기관이라고 한다. 자, 세포는 기본적으로 세포를 다른 세포하고 구분하는 세포막이 있고 경계면인, 자, 어떤 세포는 단단한 세포를 지지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벽까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포 소기관 중에는 여러 가지 소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자, 유전 물질
DNA나 RNA라는 것이 유전 물질이고 이것이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어떤 생김새나 특성에 관한 성질을 전달하는 물질인데, 자, 핵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소기관이다. 자, 그런데 이 핵이 이 유전 물질을 싸고 있는 막이 있으면, 자, 막이 있으면 뚜렷한 핵이 보이는 것이고, 막이 없으면 뚜렷한 핵이 없다고 한다. 자, 이 뚜렷하단 말이 중요하다. 어떤 거는 뚜렷한 유전 물질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뭔가 경계가 없이 흩뿌려져 있으면 뚜렷하지 않다고 보면 돼. 그런 것들은 자, 원시적인 핵을 가졌다 해서, 핵막이 없는 원시적인 핵을 가졌다 해서 원핵 생물이라 하고, 자, 핵막이 있는 뚜렷한 핵을 가진 생물들은 진핵 생물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물에 분류할 때 이 핵이 있느냐 없느냐, 이 유전을 담당하는 이 핵이 있느냐 없느냐, 이 핵의 유무를 구분하는 핵막이 있느냐 없느냐로 원핵 생물계하고 그 외의 진핵 생물로 구분하는데, 이 진핵 생물에 해당하는 것은 그 외의 4개 계, 원생 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가 다 들어간다.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은, 자, 햇볕을, 빛을 이용해서 스스로 영양분을 합성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이다. 자, 왜냐면 광합성의 유무도 생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5개의 계를 한번 봐보자. 생물을 계 수준에서 분류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핵막, 세포벽의 유무, 광합성 여부, 기관. 자, 기관의 발달 정도. 자, 기관이란 것은 일정한 모양과 기능을 나타내는 생물체의 부분이다. 자, 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 줄기, 잎 같은 기관이 발달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사람이나 뭐 동물은 소화기관, 뭐 호흡기관, 이런 기관들을 말할 수 있다. 순환기관, 배설기관, 이런 것들이 발달했느냐 안 했느냐. 대부분 고등생물로 갔을 때 기관이 발달한다. 알았죠? 이제 원핵생물부터 특징을 알아보자. 요거는 표를 조금 이렇게 할까? 자, 표를 그리면, 표를 그릴게. 표를 좀 길게 그려야 돼. 길게.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자, 핵막이 있느냐 없느냐로, 자, 원핵 생물이냐 아니냐. 그래서 원핵 생물계와 진핵 생물들로 나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원핵 생물계를 봐보자. 얘들은 세포에 핵이 없다. 세포에 핵이 없다. 핵막이 없다. 이거는 핵막이 없다는 말이다. 유전 물질은 다 갖고 있어. 그런데 핵이 없다. 핵막이 없어서 핵이 없다고 한다. 자, 원핵 생물은. 자, 얘들은, 원핵 생물은 대부분의 세균이다. 세균.
세균으로서. 자, 세균이야. 근데 주의할 것은 세균이라고 해서 끝에 균으로 끝난다 해서 보통 세균을 균계라고 생각하는데 균계 아님 주의. 세균은 굉장히 원시적인 존재야. 알지? 그래서 원핵 생물이다. 균계 아님. 자, 세균이다. 뭐 얘들은 자, 몸이 세균들은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 단세포 생물이다. 자, 하나의 세포로도 생물 구조를 한댔지. 단세포 생물. 근데 단세포 생물인데 다세포 생물 아닌데 포도상구균 같이. 포도상구균 그때 사진 봤지? 하나에 안 봤어? 포도알 같이 생긴 거. 응. 자, 여기서 그냥 이게 포도상구균도 원핵 생물이야. 이게 하나의 다세포거든? 하나의 세포인데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무리를 지어서 따닥따닥 붙어 사는 것도 있다. 알지? 하나의 세포로 활동 안 하고. 자. 그런데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살기도 한다. 포도상구균 같이. 그 다음에 얘들은 세균들은 좀 세포벽이란 게 세포를 지지해주는 역할, 지지 고정하는 역할인데 약간 따글따글해. 따글따글해서 세균은 약간 굴러다니는 느낌이야. 그래서 얘들은 세포벽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세균들은 대부분은 광합성을 안 해. 근데 일부 세균, 남세균 같은 것은 광합성을 하기도 한다. 분은 남세균처럼 광합성을 하는 것도 있다. 자, 세균은 단세포 생물이다. 단세포 세균이다.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은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 이런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세균의 종류. 보통 대장균, 젖산균, 그 다음에 포도상구균 등등 모든 세균류다. 남세균도 있고 등등. 이 모든 세균류는 원핵 생물계다. 여기까지. 네, 여기로 해서 핵막의 유무로 해서 지금 원핵 생물 나오고 이제 핵막이 있는 세포에 핵이 있는 애들 볼 거야. 핵이 없는 애들, 핵이 없는 애들, 핵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진핵세포. 이런 세포는 진핵세포라고, 진짜 핵을 가졌다고.
또는 이런 생물들은 진핵 생물이라고 한다. 원핵 생물에 대조되는 말이다. 원시적인 핵과 진짜 핵막이 있는 핵을 가졌다. 자, 여기는 5개 중에서 그 나머지 4개의 개가 다 속한다. 조금 더 길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원생 생물계, 원시적인 생물계다. 원시 생물계. 자, 처음에 2개에서 분류한 게 원생 생물계였다. 얘들은 핵이 있는 생물 중에, 자, 사람들 해보니까 처음에 식물계, 동물계 2개 분류를 했잖아. 린네라는 사람이 했거든, 분류학자가. 그 다음에 뭐 버섯, 곰팡이, 효모, 균류까지 했는데 여기 핵은 있긴 한데 동물계, 식물계, 균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어. 그 나머지 애들을 다 원시적인 생물계, 원생 생물계에다 밀어 넣어놨다. 알았지? 자, 핵이 있는 생물 중, 자, 진핵 생물 중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약간 잡동사냐. 그 나머지는 여기다 다 분류해 놓은 거야. 핵이 있는데 요 3개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생물을 모아놓은 무리는 원생 생물계다. 자, 얘들도 원시적이니까 대부분 단세포가 많아요. 뭐 아메바, 집신벌레 같은. 그러나 우리가 먹는 김, 다시마, 미역 같은 다세포 생물도 있다. 대부분은 단세포 생물이지만 다세포 생물이 있다. 네, 이 부분은 좀 중요해. 원생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이 있다는 거. 자, 여기서 하는 김에 단세포에 해당하는 것은 제일 잘 나오는 게 집신벌레. 집신벌레 초등학교 때 봤지? 아메바 초등학교 때 다 들었지? 네. 아메바도 얘들 단세포야. 하나의 세포로 이렇게 생물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다세포는, 자, 우리가 먹는 김, 다시마, 미역 이런 해초들이 원생 생물이야. 근데 다세포야. 그리고 얘들 다세포 중에 김, 다시마, 미역은 푸르딩딩 하잖아? 얘들은 광합성도 한다. 집신벌레, 아메바는 광합성을 안 하는데 얘들은 광합성을 한다. 그 다음에 얘들은 세포벽도 있다. 다시마는 이렇게 보면 약간 딱딱하잖아? 표면이 딱딱 세포벽이 있다. 자, 얘들은, 자, 미역김, 다시마 같은 다세포 생물도 뭐 뿌리, 줄기, 잎같이 식물처럼 뚜렷한 기관이 발달하진 않았어. 집신벌레, 아메바는 말할 것도 없이. 자, 집신벌레는 아메바가 벌레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동물이 아니라는 거야. 원생 생물이라는 거야. 알았지? 보통 벌레라고 하면 곤충이라고 생각해서 뭐 동물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뭐 이럴까? 갑자기 뭐가 달라지지 않느냐?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일단 쓰는 데는 지장 없지. 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뭐 글씨가 갑자기 틀어져 버렸네. 일단 거기까지 다 썼지. 그 다음에 얘들은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다. 뿌리, 줄기, 잎 같은 기관, 뭐 이런 원생 동물처럼 이런 운동성이 있는 얘들도 안 발달했고, 운동성이 없는 식물같이 보이는 얘들도 발달하지 않았다. 다시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그 다음에 세포벽이 김다시마 미역은 있어요. 세포벽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원생 생물은 잡동사니를 다 밀어놓은 거라 막 특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게 많아. 뭐 단세포도 되고 다세포도 되고. 근데 확실한 건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다. 예. 그 다음에 세포벽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여기는 뚫어놔. 여기는 밑에 다 해당되니까 핵이 없는 거는. 왜 갑자기? 그 다음에 균계. 그 다음에 원생생물 있으면 균계로 갈 거야. 균계는 기억할 것은 버섯, 곰팡이, 효모다. 버섯, 곰팡이, 효모. 자, 버섯, 곰팡이처럼 운동성이 없고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생물물이 운동성이 없고 광합성도 못하는. 그러니까 동물의 성질도 없고 광합성도 못하니까 식물의 성질도 없어서 처음에 동물, 식물, 균계로 분류했었어. 근데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 애들은 원생생물로 갔었고 거기로 더 가다 보니까 핵이 없는 애들은 다시 원핵생물로 구분한 거야. 원생생물. 그 다음에 실 모양의 균사가 얽힌 몸구조. 너 버섯 같은 거 먹어보면 가닥가닥 찢어지잖아. 버섯 안 먹어봤어? 아, 안 먹어? 버섯을? 여기 버섯 보면 이렇게 몸이 가닥가닥 찢어지거든, 이쪽이. 길게. 그 균사라 그래, 균사. 실 모양의 균사가 얽힌 몸 구조. 근데 효모는 균사 구조는 아니다. 효모는 균사가 아니다. 효모는 균사 구조 아니야. 버섯 곰팡이만 균사 구조다. 그 다음에 균사는 세포벽이 있다. 균사는 그러니까 균계는 세포벽이 있다. 사가 실사자 실처럼 찢어진다고. 그래서 다세포의 섬유질이다. 균사는 세포벽이 있는 다세포의 섬유다. 이 애들은 운동성도 없고 강합성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죽은 생물 몸을 분해해서 분해제로서 양분을 얻는다.
뭐 이런 거는 버섯의 종류 뭐 시험에 나오면 느타리 버섯, 뭐 송이버섯, 뭐 팽이버섯, 푸른빵 곰팡이, 검은빵 곰팡이, 효모, 빵 만들 때 쓰는 효모, 빵 만들 때 효모 써요? 이스트. 아, 그게 효모지, 효모 이스트. 뭐 막걸리 만들 때도 효모 쓰고 발효시키잖아. 그래서 이런 그 분해 작용을 통해서 발효가 되는 거지. 이제 남은 게 좀 그래도 감이 잘 오는 식물계 동물계밖에 없어요. 자, 식물계. 식물계 동물계는 좀 고등해, 얘들보다. 자, 식물계는 다세포 생물이다. 식물계 동물계는 다 다세포 생물이야. 그리고 식물계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하지, 식물은. 자, 지금까지 세포벽이 있는 애들 누구였어? 세균류. 세균류가 뭐라고? 원핵 생물계.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는 애가 원생에서는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확실히 있는 건 균계. 균계는 세포벽이 있다. 자, 얘는 세포벽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식물계는 확실히 세포벽이 있어요. 자, 세포에 세포벽이 있다. 뭔가 약간 단단한 느낌이 있는 건 있는 거야. 근데 왜 막 나무 같은 건 되게 단단한 느낌이고 막 버섯은 좀 말랑말랑한 것 같은데, 그거는 세포벽의 구성 성분이 좀 다르기 때문이야. 근데 다 있긴 있어. 동물에 있을까 없을까? 동물 없어요. 자, 동물 없어요. 자, 세포에 세포벽이 있다. 자, 얘들은 특징이 광합성을 할 수 있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든다. 얘들은 뭐 먹지 않지. 햇볕 쬐고 스스로 지가 양분을 만든다는 거야. 탄단지를 자기가 다 만들어. 우리가 식물에서도 지방을 얻잖아. 콩이나 땅콩은 지방이 풍부하잖아. 그치? 광합성을 할 수 있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든다. 자,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시험에서는 세포를 그려놔. 뭐 세포 벽도 그려놓고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세포 소기관에 뭘 그려놓겠어? 세포에 무엇이 있다? 광합성하는 소기관이 엽록체, 엽록체가 있다. 대부분 뿌리, 줄기, 잎과 같은 뚜렷한 기관이 발달했다. 미역김 다시마는 발달 안 했어. 아메바, 집신벌레도 뭐 소화기관 이런 거 발달 안 했어. 뿌리, 줄기, 뚜렷한 기관 발달. 얘들은, 자, 식물은 이제 종자식물,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종자식물, 씨로서, 씨가 가진 식물, 씨라는 종자로 번식하는 식물, 번식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양치식물, 포자로 번식하는 양치식물, 고사리, 뭐 쇠뜨기, 그 다음에 선태식물, 이끼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종자식물은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씨를 가진 식물들, 뭐 진달래, 뭐 사과나무,
소나무 이런 모든, 그 다음에 좀 양치식물은 고사리, 새뜨기. 새뜨기도 음지에서 사는 양치식물이야. 그 다음에 선태식물은 이끼류, 우산이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식물계에 속한다. 마지막, 감이 제일 잘 올 동물계다. 우리가 동물이니까, 우리가 생물 중에서 분류하자면 동물계에 속하니까. 동물계 또한 다세포 생물이다. 자, 그리고 얘들은, 우리는 세포벽은 없다. 운동성이 있지, 대신에. 자, 양분은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양분을 얻는다. 대부분 몸에 기관이 발달하였다. 네, 다세포 생물이며 세포벽은 없다. 그 다음에 운동성은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양분을 얻는다. 대부분 몸의 기관이 발달하였다. 얘들은 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 불가사리, 안 움직이는 것 같아도 얘는 동물이다. 그 다음에 달팽이, 말, 나비, 곤충, 해면. 얘도 바닷속에서 있어서 뭐, 아니, 스폰지 같이 생긴 건데, 이런 것들 다 동물이다. 알았지요? 얘들도 나름의 다 몸의 기관이 발달해 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자, 세균은 원핵생물계다.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갑자기? 자, 그 균계 아니다. 애들이 좀 시간 지나면 균자 보면 다 균계라고 반응해. 지금 안 그럴 것 같지?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러더라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집신벌레, 아, 곤충이네. 이거 아니다. 원생이다. 아메바 운동성 있네. 동물인데 아니다. 원생이다. 김다시마 미역 프로띵띵해서 식물 아닐까? 아니다. 얘들 다세포 생물이며 식물의 특성 비슷한 거 있지만 얘들 또한 기관 발달 없고 기관 발달이 없기 때문에 식물하고 구별되는 가장 큰 특성은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뿌리, 줄기, 잎과 같은 뚜렷한 기관 발달이 없어서 얘들은 원생 생물이다. 알았죠? 그다음에 균계, 버섯, 곰팡이, 효모. 자, 무슨 버섯, 무슨 곰팡이, 무슨 효모. 자, 얘들은 동물도 식물도 아니야. 그 다음에 균사라는 몸 구조를 가졌어. 근데 효모만큼은 균사 구조는 아니야. 그 다음에 얘들은 세포벽은 가지고 있다. 대부분은 분해자로서 역할을 한다. 자, 버섯, 곰팡이, 효모. 식물계, 다세포, 그리고 광합성 할 수 있고 엽록체 그래서 가지고 있다. 양분 스스로 만든다. 뚜렷한 기관 발달을. 뭐야? 어디서 무슨 소리 나왔어? 나왔지? 무슨 소리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왔어? 무시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끼류도 선태식물로서, 이거는 번식법에 따라서 식물을 분류한 거야. 나중에 또 배울 거야. 포자 번식이냐, 씨앗 같은 종자 번식이냐, 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디에 사느냐. 자, 동물은 다세포며
동물은 세포벽이 없다. 세포벽이 없다. 그리고 운동성이 있다. 뭐 다른 생물을 먹는다. 그걸로 양분을 얻는다. 이런 생물은 무슨 생물? 종속 영양생물. 얘들은 독립 영양생물. 좀 고급 언어야. 그 다음에 대부분 몸의 기관 발달. 기관이 발달했다. 불가사리 동물이다. 그 다음에 해면. 바닷속에 있는 그 스펀지 같은 건데 이것도 동물이다. 이런 것들이 동물인 건 좀 보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배운 특징 중에서 뭐 시험에서 이제 막 잘 물어보는 특징 구분 5개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이거는 한 칸을 1, 2, 3, 4, 5 밑에 한 6칸만 하면 돼. 이건 별로 안 크게 그려도 돼. 여기는 4개로 나눌 것이다. 구분, 그 다음에 핵, 핵만, 세포벽, 그 다음에 광합성, 그 다음에 세포수. 야, 구분 써봐. 5개 이렇게 밑에다 써봐. 순서대로. 원, 핵, 생물계, 그 다음에 원생, 생물계, 그 다음에 균계, 그 다음에 식물계, 동물계. 자, 여기서 이제 핵 어떻게 하겠어? 핵은 원핵 생물계만 동그라미고 밑에는 다 X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세포벽은 원핵 생물 원핵 여기까지 했어? 원핵 생물은 세포벽이 세균 따글따글한 세균 있다. 원생 생물은 자, 원생 생물은 단세포 있고 다세포 있는데 미역김 다시만 있다고 했어. 근데 없는 것도 있댔어. 얘들은 확실하진 않고 있는 거 없는 거 섞여 있다. 자, 그 다음에 균계는 있다 없다? 균계는 버섯은 있다고 했어. 버섯, 곰팡이, 효모는 있다. 식물계는 있다. 동물계는 없다. 광합성 원핵 생물은 어때? 세균인데 대부분은 안 하는데 하는 애가 있다고 해서 남세균 같이. 그래서 이것도 세모. 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 자, 이렇게 섞여 있을 땐 세모야. 원생 생물계는 어때? 집신벌레, 아메바와 같은 애들은 안 하는데 미역김, 다시만 한댔지? 세모. 섞여 있는 건 세모. 자, 그 다음에 균계는 버섯, 곰팡이, 효모. 얘들은 분해자로서 대부분 양분 얻는다. X다, X. 식물계는
예, 명확히 하죠. 동물계는 안 한다. 세포수 원핵 생물은 그냥 세포 하나가 단세포랬어요. 단세포. 세포 하나가 생물인 단세포 생물이었어. 세균들은. 근데 원생 생물은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다 그랬어. 얘들은 세모가 많아. 왜? 막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다 밀어 쳐놨거든. 자, 그 다음에 균계는 대부분은 다세포다. 거의 다세포다. 식물계는 다세포. 동물계도 다세포. 그러니까 뭔가 세포 수는 여기로 올라올수록 진화하는 걸 알겠지? 단에서 다, 단에서 단다, 대부분 다, 다로. 예? 자, 이런 것들 구분해야 될 거. 아, 중요한 거, 세포벽. 이런 거. 세포벽은 누가 정확히 있냐? 이거. 아, 근데 뭔가 따글따글하게 뭔가 지지 고정 정도가 다른 건 세포벽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세포벽의 성분을 뭐 지금 중학교 수준에서 알 필요는 없지만, 자, 세포벽의 성분이 얘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이 섞인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성분이고, 펩티도글리칸. 자, 균계의 세포벽의 성분은 얘도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인데 좀 달라. 얘는 키틴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진 세포벽이야. 식물은 자, 긴 탄수화물로만 이루어진 셀룰로스. 이런 세포벽의 성분이 좀 다르긴 다르다. 맞지? 요거 정리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자, 광합성은 식물만 확실히 한다. 여기에는 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다. 요 세모 부분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세모 부분. 안 하는 것도 정확히. 이거 이 표는 그대로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다음에 여기 책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생물을 개 수준에서 분류할 때 자연분류법으로 생물 고유의 특징, 속구조, 그 다음에 광합성 여부, 기관 정도 이렇게 해서 5개 개로 분류한다. 자, 기관이란 것은 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 줄기, 잎, 열매, 꽃 일정한 모양과 기능을 하는 생물체의 부분이다. 자, 동물의 기관에는 심장, 뇌, 관, 눈 이런 것들 가졌냐 안 가졌냐로도 구분을 한다. 자, 원핵생물. 자, 우리가 세균이라고 부르는 생물은 모두 다 원핵생물이다. 세균이라고 부르는 생물은 모두 다 원핵생물이다. 자, 모두 원핵생물. 핵막이 없다. 그럼 뚜렷한 핵이 없다. 원시적인 세포, 원시적인 핵을 가진 세포, 원핵세포로 이루어졌다. 자, 단세포 생물이며 세포벽이 없다. 자, 단세포 생물이다. 세포벽이 있다. 없다래. 자, 그 다음에 대부분 광합성을 하지 않지만 광합성을 하는 애들도 있다. 자, 주로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이거는 번식법인데 세균은 뭔가 막 짝짓기를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몸을 분열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아메바가 있었으면 지가 몸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조금 성장시켜서 이만한 크기가 되면 또 몸을 둘로 나누고 이러는 분열법. 너 그거 봤지? 아메바 몸을 칼로 자르면 2개가 되고 이런 분열법으로 번식을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한다. 자, 생물 예로는 균들, 세균들, 대량균, 남세균. 자, 얘는 광합성을 한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드는 생물도 있다는 거야, 세균류에는. 자, 원핵 생물 구조 한번 보자. 얘는 이렇게 단세포 생물이 그냥 세포 하나로 이루어졌고, 자, 이렇게 핵막이 없어. 유전 물질만 이렇게 DNA만 이렇게 막이 없는 DNA만 세포에 둥둥 떠다녀.
뚜렷한 핵이 없는 원핵세포다. 원시적인 핵을 가진 세포다. 알았지? 원생생물. 자, 원생생물부터는 진핵세포다. 핵막이 있다. 알았지? 핵막으로 구별된 뚜렷한 핵이 있는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자, 진핵세포다. 자, 여기 세 개 아무것에도 속하지 않는 애들 다 모아놓은 것이다. 자, 단세포 생물이 많지만 원생생물은 다세포가 있는데 기관 이런 것들이 발달하진 않았다. 세포벽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자, 운동을 해서 뭐 다른 걸 잡아먹는 애들도 있고 아메바 같은 것들. 자,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여기는 좀 잡동산이라 뭔가 이렇게 특징이 세모가 많네. 분해자도 있다. 자, 단세포 생물은 대부분 분열법으로 번식하고 다세포 생물은 포자 번식을 한다. 이렇게 조그만 알갱이를 띄어보내서 그것을 뭐 다른 거하고 결합시켜서 번식하는 포자 번식을 나중에 배울 거야. 생물의 예로는 아메바, 유굴레나 집신벌레. 이게 단세포 생물. 자, 점균류, 김, 미역, 다시마. 자, 다세포 생물. 자, 아메바하고 집신벌레하고 김, 미역, 다시마 정도로 확실히 알고 있으면 돼. 자, 진핵세포. 자, 여기서 봤다시피 핵이란 것은 유전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인데, 자, 이 핵막이 있어서 뚜렷한 핵이 있으면 진핵세포다. 자, 이런 생물은 진핵생물이며 여기 이 네 개의 기의 생물은 모두 진핵생물이다. 알겠죠? 자, 단세포는 한 개의 세포만으로도 생명활동을 하는 한 개의 세포로 완성된 생물이고, 다세포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다. 알지? 식물계. 그 다음 왜 식물계부터 나왔지? 균계부터 보자. 뭐야? 동물계. 균계. 자, 곰팡이, 버섯, 효모가 균계다. 자, 얘는 균사 구조는 아니다. 그 다음에 모미. 얘도 핵막으로 구분된 뚜렷한 핵이 있는 진핵세포이다. 대부분은 다세포 생물이며 얘들은 세포벽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자, 효모는 균사 구조가 아니다. 균사로 이루어진 거는 얘의 번식법하고 관련이 있어. 네, 효모는 균사가 없기 때문에 출합법 번식을 한다. 여기 번식법까지는 지금 중등 과정에서는 크게 몰라도 시험 보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자, 대부분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 운동성이 없다. 자, 엽록체도 없고 대부분 분해자로서 양분을 얻는다. 자, 왜? 균사에서 생성된 포자 번식을 한다. 균사가 있는 애들, 곰팡이나 버섯은 포자 번식을 하고 효모는 출합법으로 번식한다. 균사가 없기 때문에. 자, 세포벽의 성분은, 자, 우리가 봤다시피 원핵생물, 그 다음에 균계, 그 다음에 식물계가 가지고 있는데 그 성분이 다 다르다. 그래서 약간 단단한 느낌 같은 것이 다 다른 것이다. 자, 됐고, 식물계로 가보자. 식물계. 자, 얘도 진핵세포다. 그 다음에 얘는 다세포며 세포벽이 있다. 기관 발달했으며 운동성은 없다. 그 다음에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포자, 종자 번식한다. 자, 선태식물, 이끼류, 그 다음에 고사리, 양치식물. 이거는 번식법에 따라서 종자식물, 뭐 양치식물, 선태식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 동물계. 얘 또한 진핵세포다. 진핵세포. 그 다음에 다세포며 세포벽은 없다. 자, 기관이 발달했다. 운동성은 있다. 자, 다른 생물 섭취해서 양분을 얻는다. 자, 대부분 번식도 뭐 유성생식을 한다. 자, 짝짓기라는 암수 개체가 있고 암수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번식한다. 이런 뭐 해파리, 오징어, 메뚜기, 붕어, 참새, 호랑이 이런 것들이 동물이다. 자, 비교를 해놨다. 자,
핵막, 세포벽, 세포수, 광합성 여부 이렇게 해서 구분했다. 핵막이 여기서 이렇게 분류되고, 자 세포벽은 자 있는 거 원핵, 자 이거 세모, 그다음에 있다, 없다. 자 세포수는 단, 대부분 단, 그 다음에 다, 대부분, 여기서 순서가 좀 바뀌어주면 좋은데, 대부분 다로 간다. 광합성은 확실히 하는 건 식물. 자, 세모는 원생, 그 다음에 원핵도 좀 있고, 이렇게 된다. 안 하는 건 균계랑 동물계. 균계는 분열법으로 양분을 얻는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생물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 맨 밑에 있는 게 핵막의 유무로, 그 다음에 또는 단세포, 다세포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게 원핵, 원생. 자, 식물과 동물 사이에 끼어있는 게 균계.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여기 밑에 한번 풀어볼까? 됐어? 자, 보자. 몸에 핵막이 없고 뚜렷한 핵이 없는 세포로 이루어진 거는 원생? 핵막이 없어. 뚜렷한 핵이 없어. 뭐가? 뚜렷한 핵이 없어. 그럼 뭐가 없다는 거야? 핵막이 없다는 거지. 네. 핵막이 없는 애가 누구다? 핵막이 없어서 뚜렷한 핵이 없는 것은 진짜 핵이 없는 애야. 원시적인 핵을 가진 애야. 원핵. 원핵 생물계다. 네. 근데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광합성. 오늘 정보가 되게 많을 거야. 네. 이거 백지 시험 볼 거야. 다른 바도 다 봤어.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고 기관이 발달한 애는 식물계다. 광합성이란 특징, 기관 발달 식물계. 그 다음에 균계에 속하는 생물은 대부분 몸이 가는 실 모양의 뭐로? 균사. 효모는 균사 구조가 아니다. 그 다음에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세포의 세포벽이 없고 광합성을 할 수가 없다. 자, 보자. 생물을 계 수준에서 분류하기. 자, 보자. 이렇게 생물 카드를 만들었어. 자, 북극곰, 유굴레나, 누룩곰팡이, 장미, 폐렴균, 미역 이런 생물을 있는데 사실 안 보고도 지금 할 수. 북극곰은 무슨 개야? 동물계. 유굴레나는 해가 원생하고만 헷갈려? 원생 생물계. 누룩곰팡이는 곰팡이. 균계. 장미. 식물계. 폐렴균. 폐렴균.
세균이야, 세균. 아, 세균. 세균. 세균은 다 어디 속한다 했어? 원핵 생물계. 오늘 정보가 많았지. 네. 다른 발도 어려워했어. 그 다음에 미역이 뭐라고? 미역. 어. 미역김 다시마 이런 애 원생 성물인데 다세포고 얘들은 기관은 발달 안 했고 광합성을 하고 세포벽도 있다. 식물하고 차이는 오직 기관 발달이 없다는 것밖에 없어. 네. 지금 막 헷갈리지. 정보가 많고. 네. 알아. 지금 그런 단어냐. 자, 보자. 핵막이 없냐, 있냐로 일단 구분했어. 예. 자, 핵막이 없는 애들은 뭐라고? 원핵 생물. 누구누구야? 원핵 생물 내가 해놓은 거. 폐렴균. 밖에 없네. 자, 그래서 가는 폐렴균. 가들을 놓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핵막이 있는 애로 갔는데 기관이 발달 안 되고 발달됨으로 나눌 거야. 발달 안 된 애들은 누구지? 기관 발달 안 된 애들은? 발달 안 되는 어, 저 미역이랑 미역이랑 자, 원생생물이랑 식물 동물은 기관이 발달했고 원생이랑 균계는 대부분 기관이 발달 안 했다. 자, 그랬는데 원생이랑 원생이랑 균계인데 자, 균사가 있냐 없냐네. 균사가 있는 애는 균계고 균계고 없는 애는 원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원생에 들어갈 카드는 지금 유글레나고 레나고 미역이다. 근데 여기서도 또 나눌 수 있어. 다세포냐 단세포냐. 그래서 세포수 해서 한 개면 유글레나 단세포니까 다세포면 미역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균계에 해당하는 거는 누룩곰팡이 누룩. 자, 여기서 기관 발달한 건 식물 동물밖에 없는데 광합성을 하는 애는 식물, 안 하는 애는 동물. 자, 식물 카드는 장미. 자, 동물 카드는 북극곰. 이렇게 분류해주면 되겠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좀 정보를 정리해야겠지. 오늘 뭐가 많았어. 밑에 한번 풀어볼까?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오면 쫙 보여, 이제. 됐어? 자, 원핵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세포의 뚜렷한 핵이 없다. 이거 맞아요? 네.
자, 균계에 속하는 생물은 대부분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자,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세포에 세포벽이 있으며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아니죠. 세포벽까진 맞았는데 기관 발달에서 틀렸죠. 기관이 뚜렷하게 발달된 게 많다. 자,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기관이 발달되어 있으며 스스로 양분을 합성한다. 아니죠. 여기까지는 또 맞았는데 스스로 양분을 합성한다 해서 틀렸지. 자, 그랬어. 자, 그림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두 종류의 생물이다. 헤캄 모대. 헤캄은 원생 생물계다. 불가사리는 동물계. 자, 그러면 삼역육계 분류. 요거는 중등교과 내용은 아니야. 근데 뭐 어차피 곧 나와. 그냥 들어. 그리고 별 내용은 아니야. 자, 선생님이 말했어. 5개가 끝이 아니다고. 현재는 삼역육계. 자, 계, 종속, 과목, 강문, 계가 가장 큰 분류 단계가 아니고 그 외에 역이라는 단계를 두었어. 자, 5개가 맞는 줄 알았더니 최근에는 이제 현미경의 발달로 분자적으로 생물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 분자 생물학의 발달로. 그리고 막 유전자를 이제 들여다봤어. 우리가 지난번에 생물학적 종 개념에 한계가 있다 했잖아. 짝짓기 안 하는 그런 생물들은 어쩔 것이며 언제 새끼 낳고 걔들이 또 새끼 낳는가 보고 있을 것이야. 그래서 유전자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유전자를 분석하니까 이제 원핵 생물에 해당했던 그 세균 부분이 2개로 더 나눠진다는 걸 알았어. 그게 뭐냐, 유전 쪽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그 세균 쪽이 있고 고세균이라고, 고자가 옛 고자거든. 옛날 세균이야. 고세균들은 막 극한 상황. 고세균은 온도가 매우 높은 화산, 온천, 염분 농도가 매우 높은 요렇게 산소가 결핍된 이런 극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애들인데, 이 고세균들이 발견됐는데 얘들이 진핵생물하고 조금 가깝다고. 원핵생물보단 진핵생물에 조금 가깝다고. 세균은 세균인데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원핵생물하고 진핵생물에서 5개가 아니라 세균을, 그 원핵생물을 한번 2개의 역으로 구분하고 여기를 진핵생물 역으로 묶자 해서 3역 구조가 나와서 3역. 자, 그래서 세균계, 고세균계, 그 다음에 진핵생물역, 세균역, 고세균역, 진핵생물역이 나왔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개의 개가 들어가 있고, 진핵생물에 해당하는, 자, 그 원핵생물이 2개의 역으로 나뉘어서 각각 세균계, 고세균계, 이렇게 나눠서 3역 6개가 된 것이다. 현재 3역 6개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 요렇게 원핵 생물이 2개로 나눠졌다는 거지. 그래서 3역 6개 체제다. 그다음에 요거는, 자, 요런 부분 계통수라고 하는데, 자, 생물 사이의 유연 관계를 나뭇가지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계통수의 아래쪽에는 더 공통적인 것들이 위치하고 그 윗부분에서는 가지로 나누어서 표시한다. 자, 위쪽에 위치할수록 최근에 갈라져 나온 것이고, 가칭 가지에 속하는 집단은 공통 특징이 있다. 자, 그러면 계통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생물일수록 오래전에 갈라져 나왔으면 유연 관계는 멀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 자, 균계, 생물계, 동물계는 상당히 가까우니까 위에 이렇게 3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원핵 생물하고 이런 쪽은 좀 멀다 이 말이야. 이 위치는 좀 알겠지. 우리가 배운 그 순서대로 균계는 식물하고 동물 사이에 그 어딘가에 위치하는 거야. 식물에, 자, 그 다음에 검색표, 요거는 우리가 뭐 분류하는 기준하고 비슷해. 그 다음에 됐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요 부분을 요 5개의 특징 있지. 네. 특징을 다른 반도 다 봤어. 여기 5개의 특징 정리까지 표를 백지 시험을 볼 거야. 이름 쓰고. 자, 아니 왜 이거는 필요한 과정이야. 네. 피할 수가 없어. 내가 필요가 없으면 안 시키지. 네. 자, 백지 시험. 백지 시험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요거 130쪽부터 137쪽까지는 그 나머지 문제 있지. 이제 안 풀어진 거야. 130쪽에서 137쪽은 이제 나머지 문제 다 풀기. 자, 그러고 사실 이제 생물을 다 끝내지 않아서 지금 그 교재 숙제는 못 내주겠는데 그거 줘봐. 요것도 힘을 한 장 쪽에 힘을 45쪽부터 아니 여기 일주일 쉬니까 네. 아니 다음 주 토요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내줘도 되겠네. 45쪽부터 56쪽까지 45, 한 10장 푸는 거 괜찮지? 괜찮아? 다 비슷한 문제. 너무 많아? 좀 그래? 좀 빼줄까? 45쪽부터 그러면 50쪽까지. 자, 2단 흰 부분 45쪽부터 50쪽 풀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